어제 지수가 4대 지수 모두 상승한 장이었고요. 특히 네. 뭐 나스닥 너무 좋았죠. 어제 한 미국 시간으로 한 1시 좀 넘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올랐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 이게 빠지나 보다라고 느꼈는데 다시 그거 그대로 말아 올리더라고요. 이후에 말아 올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제 근데 대신 비트코인 쪽은 좀 많이 빠졌어요. 3.19% 빠져서 지금 4만 천 달러, 4만 달러 네네. 조금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물론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오른 만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추후에 뭐 매수하기도 좋은 혹시 어떤 자리가 되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어제 뭐 딱히 요새는 움직임이 덜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쏠려 있는 자금 자체가 오일 쪽보다는 지금 뭐 AI 쪽으로 증시 자금 쪽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일이 사실 뭐 70불 아래만 떨어지지 않으면 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을 거고, 지금 음. 74불에서 75불 정도면 무난무난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0년물 금리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네네. 0.9% 라서 지금 뭐 4.14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 2월 1일 날 진행되는 FOMC에서 파월이 과연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이벤트 어떤 힌트를 줄까, 아니면 음.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더 가져가면서 이제 진행될까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지금 금리 상승 좀 금리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베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전반적인 장 코멘트를 좀 봐주시면, 네. 네, 어제 TSMC가 엄청 좋았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어제 한 2시까지는 굉장히 장이 안 좋았습니다. 환율 자체도 지금 1330원, 40원까지 올라가는 지금 와중이고, 거기다가 뭐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을 TSMC의 실적 발표로 완전 뒤바뀐 장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그 장이 미국까지 연결됐죠. 사실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장이었고, 왜냐면 그 고객사들이 다 엔비디아나 뭐 ARM 그쵸. 뭐 여러 뭐 브로드컴 이런 모든 곳이 결국 그 TSMC가 매출이 앞으로 예상보다는 전년 대비 매출은 19% 하락된 부분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 AI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제 나스닥 100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네. 경신했고, 그래서 다만 이제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일축시키는 발언도 하면서 미국채가 어제 4.15%까지 좀 올랐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채 입찰이 다행히 1시 이후에 호조가 되고, 이제 아마 노바님께서 트윗 올려주셨는데 이 임시 예산안도 추가 연장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 음. 상승폭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확대됐고, 결국 TSMC가 살린 장이라고 어제 장은 코멘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네네. 이제 다만 저희가 반도체가 삼긴 오게티를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음. 어제 지표 많이 나왔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건 나왔는데 시장 예상 컨센서스가 20.1만이었어요. 예. 이게 전년 대비 뭐 1.6만 건이 감소됐는데, 이 말은 엄청난 큰 차이죠. 경기가 진짜 좋다, 갑자기 또 좋다라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나와야, 실업수당이 높게 나와야 이게 금리 음. 인하를 빨리 해서 빨리 우리 경기 살리자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 동결 쪽으로 컨센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12월 주택 착공이랑 건축 허가 건수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이제 시장보다 또 개선된 모습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림 3번 보시면 네. 이제 검은색 부분이 경기 침체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음.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 하락했을 때 회색으로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되게 미국 경제가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강달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를 강달러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여러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뿌려줬죠. 미국 국민들에게.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아직까지도 되게 경제 회복력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에 반대되는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6이었는데 시장 컨센이 마이너스 7.1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음. 좀 크게 하회한 부분이, 제조업 지수는 사실 안 좋았던 거는 계속 몇 개월째 지금 안 좋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경기 침체 여부의 한 지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각 주별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동행 지수도 나왔습니다. 네, 물론 11월
시그널 지표긴 하지만 어제 21개 주에서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뭐 한쪽은 또 안 좋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좋다라고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디 쪽으로 맞다라고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판단을 쓰기가 지금은. 다만 증시는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제 미국 핀비즈 맵 보시면 네, 어제 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뭐 세미컨덕터 부분 쪽 굉장히 지금 초록색 빛깔을 아주 영롱한 초록색 빛깔을 띠고 있고 다만 조금 안 좋은 부분은 테슬라죠. 네, 테슬라 어제 마이너스 1, 뭐 2% 내외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주식이 오를 때 사실 안 오르면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 점은. 네. 하지만 이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 뭐 AMD 모두 좋을 수밖에 없죠. 반도체 쪽이 AI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더불어 지금 메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노바님께서 올려주신 트윗 보시면 그 메타 쪽에서 엔비디아의 그 메모리 GPU를 거의 뭐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AI 쪽의 풍풍과 앞으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어 앤 그리드도 어제 50 내려갔다가 다시 66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변동이 크더라고요. 특징 종목 보시면 애플도 어제 3.3% 올랐는데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또 매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증권사들이 이 글을 뭐 매수 리포트 올리고 뭐 한쪽은 또 이제 중립 리포트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저희는 되게 한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뭐 애플 같은 거 떨어지면 뭐 좋게 한 121선 타고 이제 더 그 121선을 기준으로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또 매수할 지점에는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향후 12개월 동안 또 20% 상승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어제 다시 또 주가의 반등, 최근에 하락세에 있던 주가의 반등이 이뤄졌고요. TSMC가 어제 살렸다고 봤는데 9.8% 올랐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 상회하면서 지금 지난해 5월달 이후로 가장 일간 큰 상승폭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워렌 버핏은 좀 배 아프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쪽은 TSMC 비중 좀 불려가서 배 아플 느낌이고 엔비디아, AMD, 뭐 브로드컴은 3.6% 올랐죠. 그래서 TSMC 호실적이랑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이 낙관적 전망이 어제 되게 좋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접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즐기는 어떤 장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플러그 파워라고 이제 수소 쪽이죠.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어제 11.5%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쪽이 이제 투자 의견 하향하고 네, 10억 달러 이제 신주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에 급락이 됐는데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플러그나 뭐 사실 이 신재생 쪽이나 전기차 쪽이 계속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고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지금 200달러에서 지금 계속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 180불까지도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사실 테슬라나 뭐 전기차 이쪽도 뭐 이렇게 무시를 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ETF 전반적으로 초록색 물결이었죠. 그래서 뭐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반도체 쪽, 세미컨덕터 쪽을 굉장히 좋고요. 어제 뭐 속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팀에 보셔도 기술주 쪽으로 워낙 좋았던 장이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예,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여기 주님이 채팅창에 아, 네. 질문 남기셨습니다. 예. 루시드 물어보시네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지금 관망 중인데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가? 이게 상패 최근에 가능성을 얼마나 보느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해 주셨네요. 최근에 그 상폐된 주식들이 그러니까 상폐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많이 당하고 있고 그 일부를 지키지 못해서 거의 20년도에 이제 상장됐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적정 주가라는 거는 뭐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 주가도는 굉장히 전 싸다고 봐요. 사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도 지금 들어간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전기차 전방 수요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 루시드 쪽도 사실 지금 수혜를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테슬라가 이미 작년 초부터 치킨 게임이 시작됐죠. 그 음. 가격을
쪽은 중국 시장부터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그렇죠. 테슬라 쪽이 이제 그런 치킨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음.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음음. 하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시드가 만약에 진짜 일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아마 뭐 스플릿 역 스플릿을 하겠죠. 역분할을 당연히 진행할 거고 거기서 다시 또 어떻게든 회사가 그 주가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거에 음. 따라서 좀 장기간으로 좀 보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루시드는 예.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루시드를 볼 게 아니라 전기차를 보셔야 돼요. 전기차라는 섹터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는 게 중요하다. 붕어빵 장수가 1,000원 받던 붕어빵을 500원에 팔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써 사인이 온 거예요. 안 팔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붕어빵이. 자, 이제 겨울은 가고 있고 붕어빵은 안 팔리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건 어떻게 해요? 가격 낮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장사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왜 장사가 잘 되는데 가격을 내리겠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팔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파는 겁니다. 그렇게 가격 인하를 유럽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 계속 하는 거고 뭐 테슬라가 그 정도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저렇게 많이 내려가고 지금 저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저평가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밸류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희망? 희망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큰 회사가 야 우리가 접수할게 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분이라도 이렇게 쌀 때는 그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그게 또 한 번의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좀 해 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됐고 그리고 전기차가 이렇게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모델 자체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지금 고금리를 1년 동안 저희가 지속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건설사도 그렇고 뭐 이런 전기차 쪽 지금 많이 설비를 늘려놨다가 지금 금리 때문에 못 버티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음.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 가만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럼 아까 노바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다만 주의될 거는 해당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해야 사실 돈을 벌려는 의지가 있는 회사와 아니면 그냥 계속 자기네 주식 찍어내면서 연명만 하는 회사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잘 본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기다림이 충분히 됐을 때 좋은 소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음.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버티기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상반기는 버티기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 지금 인제 뭐 리세션이 안 왔지만 실제로 인제 경기를 타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있고 그 종목들이 지금 충격을 받을 차례가 오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인제 1 분기를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인제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돌아갈 수가 있죠. '바닥을 일단 봐야 된다.' 이런 아마 분위기가 좀 있을 거예요.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거 이 자체는 한 단어로 축약이 되거든요. 연준 금리. 이걸로 인제 맞습니다.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아마 목매달고 시장을 움직일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1월 말에 있을 연준 회의가 정말 중요한 그 시기를 인제 가늠 어느 정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FOMC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연말에 그 지속됐던 랠리가 약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2월 달부터는 정말 그 연준의 플레이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충분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음. 항상 한쪽에서는 또 이제 우려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음. 너무 우려를 가질 때는 또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플렉시블한 그런 그 유연함이라고 하죠. 유연함이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